안녕하세요. 시청자, 구독자,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 오대리 주식의 오대리입니다.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국내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 중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때려맞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자리, 나는 도망가야 하는 건가? 이제 손절만이 답인 건가? 아니면은 기회로 보고 매수를 해도 되는 자리인가? 매수를 하게 되면은 얼마까지 상승을 해서 우리가 매도를 했을 때 차익을 챙겨 나갈 수 있는 구간인지 오늘 영상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AI 거품론이 다시 한번 재점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AI는 거품이 확실하다, 엔비디아만 잘 나가는 거다 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미국이 약세가 돼버리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환율 상황도 우리나라에 유리하지가 않죠.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시면은 계단식으로 하락을 해나가고 있어요. 금액이 크게 빠질 때마다 강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 외국인의 매도세, 강매도세가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얼마나 견고하게 버텨내느냐가 제일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같은 상황에서 제일 많이 들어오는 질문은 이거 더 빠지느냐 아니면 지금 들어가도 되느냐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더 빠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 자금이 다음 주 들어가서 또 더 빠질 수가 있어요. 추가로 빠질 수가 있지만 오히려 빠져야 할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고 하면은, 즉 지금 지지선 72,000원을 유지를 해내기 시작을 하면은, 다음 주 초에 유지를 해낸다면은 그건 오히려 기회로 보시고 매수를 이어가셔도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지표 더, 오늘 장마감을 하고 지금 장중입니다, 여러분. 장마감을 했을 때 공매도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공매도 비율을 보시고, 이전에 첫 번째 하락을 했을 때는 공매도 비중이 한번 크게 올라왔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공매도 비중 자체가 줄었습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외국인이 국내장에서 아예 떠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달러가 강세이기 때문에 미국장으로 돌아가고 있는 흐름인 거죠. 거기에 더해서 채권, 미국 10년채 국채 금리가 올랐습니다. 올랐다라는 거는 채권 쪽이 지금 더 안정적이다라는 거예요. 즉 채권에 돈이 몰릴 것이기 때문에 주식에서는 당분간 돈이 빠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 72,000원을 지키기만 하면은 72,000원 지지선을 무너뜨리지 않고 버티는 모습을 보여준다 라고 하면은 매수를 결정을 하시고 자리를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영상을 봐주시는 많은 분들이 오늘 매수를 하셨을 거예요. 오늘이 저점일 것이다 라고 하셔서 들어오셨을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외국인이 물량을 대량으로 던졌기 때문에 그 물량을 받아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오대리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 중에서는 분명히 이전에 들어오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하느냐? 오대리 의견 똑같습니다. 매수하셔야 돼요. 지금 평단가 구간, 즉 지금 지지선 구간인 72,000원대로 내려갔을 때 72,000원에서 73,000원으로 내려가 있는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은 잠깐 쓰라리긴 하지만 한 번은 매도를 하셔서 물량 정리를 하셔야 돼요. 지금 이거 손실 확정하라는 거냐?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손실을 보시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일단은 위에 있는 윗가격대에 형성이 되어 있는 평단가를 조정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윗가격대 물량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매도를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작업을 하면서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언제나 똑같습니다. 모든 매매에 다 챙겨가야 할 부분이죠. 장중 저점에 매수를 하고 장중 고점에 매도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우리는 이걸 알면서도 못해요. 왜 못하느냐? 왜 우리는 이걸 뻔히 알면서 차트를 보고 MTS를 틀었는데도 왜 우리는 언제나 장중 고점에 매수를 하고 장중 저점에 매도를 해서 손실을 확정을 해 나가느냐? 이것은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기준 아래로 매수를 들어가셔서
이것이 장중 저점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기준. 그리고 이 가격대, 이 매물대 위가 장중 고점이기 때문에, 고점 부분이기 때문에 매도를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타이밍에 매매를 하시고 매도를 하시고 손실만 확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오대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리느냐? 위에 오대리 개인 연락처가 있습니다. 010-7775-8354번으로 지금 오대리 저장을 해주시고요. 구독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로 보내주시면 오대리가 기준을 정리를 해서, 전략을 정리를 해서 여러분이 실제로 실전에서 매수하시고 매도를 어떻게 해나가시면 될지 그 기준을, 전략을 정리를 해서 문자로 드릴 겁니다. 여러분은 문자를 보시고 언제 MTS를 트셔서 확인을 하시던 지금 구간에 여러분의 평단가와 그 구간에 맞는 전략을 보시고 확인을 하신다면 이게 납득이 된다라고 하시면 지금이겠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도록 오대리가 문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해나가야겠죠. 그래서 평단가 조정한다. 좋다 이거다. 평단가 낮춰보겠다. 나 오늘 매수했다. 나 이제 오늘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까지 얘기가 전부 다 쓸데없었죠, 사실. 우리 얼마에 매도를 해서 그래서 차익을 챙겨 나갈 수 있는 거냐? 자, 여러분 이 목표 매도가와 언제 이 매도할 타이밍이 올지를 얘기를 드려볼 거고요. 그리고 왜 오대리가 그렇게 매매를 할 것인지, 어떻게 매매를 해서 오대리가 차익을 챙겨 나갈 예정인지 그 전략과 시나리오를 영상 뒤에서 얘기를 드릴 거고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근거를 잠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 굉장히 조용하고 무겁습니다. 매일 조금씩 밀리더니 결국은 이 자리까지 와 있어요. 지금 끝인 건가 싶은 그 순간까지 와 있죠. 하지만 여러분, 하락은 무너져 내리는 구간이 아니라 정리를 하고 복귀를 하는 구간입니다. 기준만 잘 지켜나가면은 지금의 하락, 이 자리가 바로 다음 상승의 출발점이 돼서 이익을 확정할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대리는 마찬가지예요. 하락장에서도 5가지 기준을 세워서, 근거를 세워서 냉정하게 봅니다. 첫 번째, 매집 신호가 들어오는가, 거래량이 완전히 내려앉았는가를 확인을 해요. 두 번째, 이동평균선의 정렬 상태를 봅니다. 단기선이 눌리고 있지만 중기선이 여전히 살아있는지를 확인을 꼭 해야 돼요. 세 번째, 구름대. 지금 구름대 하단 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름대 하단에 주가가 머물러 있으면 상승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상승을 하더라도 크게 우리가 바라는 그런 움직임을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번째, 수급 흐름. 지금 우리 이 종목 안에 개인만 남아있는지, 우리만 남아있는 건지, 아니면 기관과 외국인이 방어를 해내고 있는지를 꼭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다섯 번째, 펀더멘탈. 실적과 테마, 정책, 기반이 여전히 유효한지를 체크해보셔야 됩니다. 이 5가지 중에 2가지, 3가지가 아직 버티고 있다고 한다면은 아직 기회는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하단이 무너져 있는 상태라면은 단기 반등은 가능해도 추세 회복까지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은 상단은 희망, 하단은 생존 싸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락장에서 어떻게 차익을 챙겨갈 수 있는지 오대리가 이전에 어떻게 매매했는지를 설명을 드려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 지금 아까부터 켜놓은 차트인데 네이버예요. 모두 아시는 네이버 종목이고 과거 24년입니다. 작년이에요. 작년에 네이버에 하락장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긴 하락이 있었어요.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 1월부터 시작을 해서 7월이 될 때까지도 하락이에요. 그 이후에도 하락입니다. 보시면은 AI 기대감으로 이전까지 반등을 했었어요. 최고점을 찍었었는데 이후에 금리, 규제 우려로 밀리면서 이제 구름대를 무너뜨리고 하단까지 내려왔습니다. 상단 돌파 희망이 있음에도 하단에 내려와 있고 지금 추세선 다 내려가고 있어요. 모든 추세선이 다 하락세를 보이면서 추세가 힘을 받지 못하고 거래량이 있음에도 어떻게 됐죠, 여러분? 좀처럼 상승 전환을 하지 못하면서 결국은 계속 녹아내리는 움직임을 가져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하락장에서는
여러분 단기 추세를 굉장히 잘 챙기셔야 돼요. 이렇게 길게 추세 자체가 하락을 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단기 추세는 등락을 반복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장에 사실 더 바빠요. 하락장에 있을 때 더 바쁘게 움직이셔서 신호가 뜰 때마다 매집을 합니다. 매집을 하셔야 되고 수량을 무조건 많이 가져가는 쪽으로 매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평단가를 낮추시고 하시면서 조정을 하셔서 이 장세 안에서 우리도 매물대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매물대를 바꿔 나가야지 그나마 다시 추세가 전환이 되려고 할 때 추세가 진짜 전환되기 전에는요. 이렇게 하락장이 길었으면 여러분 추세 전환도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급등락을 이제 반복을 하죠. 이 급등락을 반복하는 구간이 올 때 그나마 준비를 해두셔야지 매물대를 조정을 하시면서 평단가를 낮춰두셔야지 변동성이 커지기 시작할 때 이제 크게 매도를 하면서 차익을 챙겨나갈 수 있는 구간에 도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락장에서 가장 위험한 거는 여러분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냥 버티는 것이고 그냥 버틸 때 하시는 게 꼭 있죠. 하락을 할 때는 보기가 괴롭거든요. 버티시면서 그 안에는 여러분 회피를 하십니다. 안 보세요. 괴로워서 안 보게 됩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일단 하락장에서는 버티시지 마시고 첫 번째로 정리를 하세요. 약한 종목부터 현금화를 하시고 평단가를 조정을 해나가는 매물대 조정하면서 평단가를 낮춰가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록을 하세요. 왜 손실을 본 건지 이유를 적으시고 물론 이 이유가 딱히 잡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장이 그렇게 우리 맘대로 움직이지 않죠. 깔끔하게 딱딱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유가 잡히지 않더라도 일단 어느 정도 손실을 봤는지 메모를 해놓으셔야지 다음에 어떻게 진입을 할지 근거를 확보를 해나가실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관찰을 하십시오. 여러분 회피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계속 관찰을 하시면서 20일 중기 추세가 전환을 하는 지점이 오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천천히라도 전환을 하면 변동성 여러분 커지죠. 커지면서 결국은 다시 고점 구간이 도달을 합니다. 이때 매도를 하셔서 충분히 손실을 메꿔 나갈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세 가지를 잘 해나가려면 어떻게 하셔야 하느냐? 오데리에 하락장 대응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7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지지선 확인은 늘 하셔야 됩니다. 하락을 하다가 추세 전환을 하면은 결국은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길게 하락을 했는데도 결국은 추세선, 중기 추세선 하나 올라가니까 변동성이 커지죠. 이렇게 추세선, 핵심 지지선을 계속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거래량을 보셔야 돼요. 거래량이 뜨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거래량 변화를 보시면서 세 번째, 거래량을 보시면 어떻게 되죠? 수급 전환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수급 전환이 되는 지점에서 변동성이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 전환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 네 번째, 현금화.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화를 어떻게 해나갈지를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복귀를 하세요. 아까 얘기했죠. 복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근거를 만들어 나갈 수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챙겨 나가실 수 있기 때문에 복귀를 하세요. 여섯 번째, 재진입 신호를 만들어 두세요. 언제 재진입을 하겠다라고 만들어 두시고 일곱 번째, 복귀 판단 기준을 명확히 만들어 두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락장이 급락보다 더 위험해요. 왜냐면은 급락을 하게 되면은 확 내리치고 사람들의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또 올라갑니다. 변동성이라도 크기 때문에 급락장이 더 나아요. 하락장이 더 위험합니다. 왜냐면은 진짜 천천히 내려가기 때문에 대응을 해나갈 수가 없어요. 이게 내일은 괜찮겠지, 내일 괜찮겠지 하면은 대응이 안 됩니다. 하지만 이 대응을 해나가시게 되면은 결국은 정리로 끝이 아니라 이 끝을 새로운 발판으로 새로운 기회 구간을 잡을 수 있는 제일 좋은 자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락한다고 외면하시지 마시고요. 회피도 하지 마시고 근거를 가지고 대응을 해나가셔야 돼요. 하지만 지금 오데리가 벌써 3가지 하라고 하고 있고 5가지 근거로 3가지를 판단을 하고 7가지 체크리스트까지 드렸어요. 하지만 이거 다 지키기가 쉽지가 않죠.
혼자서 지키시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종목만 보고 있는 경우는 별로 없죠. 보통 여러 가지 종목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종목을 챙기시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혼자서 이걸 다 챙기지 마시라고 오대리가 대신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만 보시고 매매를 이어가셔도 돼요. 하지만 영상으로는 큰 흐름을 잡아가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영상으로 정확한 자리를 잡아드리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언제나 영상이 올라왔을 때는 과거의 정보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매매에 들어가게 되면은 장중에는 결국 변동성이 언제나 있어서 과거의 정보로 대응을 해나가시면은 이미 늦겠죠. 타이밍이 늦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는 흐름을 잡으시고 장중에 타이밍에 맞춰서 대응을 해나가시도록 오대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리느냐? 위에 오대리 개인 연락처 있습니다. 010-7775-8354번으로 오대리 지금 저장해 주시고요. 구독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구독도 괜찮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손절도 괜찮습니다. 문자로 보내주시면 지금 같은 하락장에 대응을 해나가실 수 있도록 잘 물량을 처리해 나가실 수 있도록 오대리가 기준을 세워서 전략을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오대리가 얘기했던 기준을 오늘 종목 차트에 본격적으로 다시 대입을 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두산에너빌리티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 조건이 충족이 되면은 상승을 해서 일단 지금 저항선인 77,000원대까지 올라갑니다. 왜 이 가격이냐? 지금 매물대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전 구간에서 횡보가 이어졌었기 때문에 지금 매물대가 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7,000원까지 올라가서 이곳에서 매물대 소화를 할 거예요. 이 기간 중에, 이 소화를 하는 구간 중에 변동성을 틈타서 우리는 최대로 85,000원까지는 노려보실 수 있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 매수하셔도 됩니다. 매수하셔도 되고 나 수량 조금만 매수한 것 같다 라고 하시면은 다음 주 들어오시되 오대리가 얘기를 했죠. 72,000원 자리를 지지를 해내면은 들어오셔도 됩니다. 들어오셔서 이후에 반등해서 올라가면은 85,000원에 매도를 해서 차익을 13,000원씩은 챙겨가실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럼 이 조건이 무엇이냐? 언제 반등을 할 수 있느냐? 그 타이밍이 언제냐? 첫 번째, 여러분 일단 공매도 비율 지금 너무 높아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이게 급등을 하고 내려갔는데도 이게 그럼 낮아진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이전에 더 낮았던 지점도 있죠. 지금 공매도 비율이 4에서 6%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높습니다. 원래라면 이상적으로라면 0.X%에서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까지 내려갈 것 같지 않다라고 하면 적어도 1%이 정도에서 머물러야 돼요. 이 정도 수준이 내려갈 때, 이 정도 수준까지 내려갈 때 두 번째, 거래량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세력도 매물 정리가 끝난다라는 뜻이에요. 거래량이 줄어든다라는 건. 세 번째, 결정적으로 공매도 잔고가 줄어야 됩니다. 더 이상 장난질을 안 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자리 잡는 게 끝났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공매도 잔고가 줄어야 돼요. 여기에 더해서 제일 중요한 조건, 여러분 지지선 유지는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건 전제 조건이에요. 지지선을 유지를 하면서 이 구간에서 이 세 가지를 충족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상승을 해서 저항선까지 올라가서 77,000원을 지지선을 삼으면서 그 위에 변동성을 노려서 매도를 할 때 85,000원까지 노려보실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함께 충족되면 더 좋은 두 번째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거래량이 감소를 해야 된다라고 했죠. 거래량이 감소를 하면서 결국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수급의 흐름 자체가 좋은 거예요. 이 개인 매물대 안에서 이 수급의 흐름이 좋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 여기서 더 좋은 조건, 이후에 거래량이 어떻게 될까요? 폭증을 해야 합니다. 폭증을 하면서 갑자기 붙어요. 거기에 더해서 수급전환은 필수입니다. 아쉽게도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개인은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물량을 기관과 외국인이 받아가요. 이들을 주체로 가격이 끌어올라갑니다. 끌어올라가서 지금 77,000원 저항선이 그러면 의미가 없어져요. 확 뚫고 올라가서 이 윗구간까지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85,000원을 지지선을 삼으면서 그 윗구간까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9만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조건이 충족이 되면은.
이렇게 오데리는 조건들이 충족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면서 매매를 이어가서 지금 구간에서 오데리 오늘 또 매수했어요, 여러분.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같은 날 또 매수를 합니다. 급락을 하면은 매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72,000원에 매수를 해두시면은 이후에 상승을 해서 고점을 노려서 85,000원에 팔아가지고 매도를 해서 13,000원 차익을 챙겨갈 수 있는 구간이고, 그리고 이후에 더 좋은 조건, 조건의 알파 2번항까지 붙어서 그 윗가격까지 올라가면은 무려 18,000원의 차익을 챙겨가실 수 있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데리도 매수를 한 겁니다. 이렇게 오데리처럼 매수를 하고 이 자리들 85,000원, 9만원 도달을 했을 때 매도를 해서 차익을 챙겨가보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위에 오데리 연락처 저장해 주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오데리가 매수를 할 때, 매도를 할 때 어떻게 매수, 매도를 해나가는지 그 전략과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앞에 오데리가 얘기를 했죠. 문자를 받아보셔야 되는 이유. 결국 장중 대응입니다, 여러분. 영상으로는 대응이 늦어지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 문자로 전략을 받아보시고 대응을 하시라고 문자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장중에 문자를 받아보시고 늦지 않게 대응을 하셔서 매수, 매도를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하단을 유지를 해나야 가느냐의 여부예요. 이 하단을 유지를 하게 되면은 이 자리에서 결국은 기반을 만들어내고 상승을 해서 수익을 챙겨 가실 수 있습니다. 대신 하락장에서만큼은 이 흐름과 리스크를 언제나 함께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 놓치지 말고 다음 영상에서 이어갈 거고요.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 하시면은 영상에 좋아요와 응원 댓글 한 줄씩 꼭 부탁드리고요. 흐름 놓치지 않고 다음 영상에서도 챙겨가보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눌러서 다음 영상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대박 종목은 놓치지 말고 리포트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오데리였습니다.